안녕하세요. 통장부부입니다. 저희 가계부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관심과 댓글이 달아주셨는데요. 남편이 대기업인데 월급이 왜 그렇게 적어요? 저축률이 왜 그렇게 낮아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은 한 적 없어요? 유튜브 수익은 얼마예요?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혼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직접 모아서 솔직하고 가감없이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인지는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대기업인데 왜 월급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댓글이 많던데 왜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댓글을 보면 제가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은 최소 450만 원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월급은 모두 와이프 통장으로 싹 다 들어가서 아쉽게도 뒷돈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야근이나 출장이 많지 않은 이상 저랑 비슷한 월급의 수준일 거예요.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보다는 보통 성과급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연봉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간호사 월급 관련해서도 댓글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근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3교대 근무를 하면 급여가 확실히 더 많기는 해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3, 4년 차쯤 근무하게 되면 지금 제가 받는 수준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3교대를 하면서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월급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상근직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지금은 교대 근무하는 거에 비하면 페이는 적지만 근무 형태에는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식비가 30만 원밖에 안 나오나요? 일단 저희는 평일 저녁이랑 주말만 집에서 먹는데 거의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먹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일주일에 4만 원 정도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이나 외식은 각자 용돈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식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저렴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가 지출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네? 이 부분은 좀 아껴야겠다 라는 건 보이는데 그 아끼는 게 잘 안 돼요.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매달 저축률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한 달에 무지출이 며칠인지를 체크하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사용할 가계부 어플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각 월마다 어떤 거에 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캘린더 이렇게 점이 되어 있는데 점이 되어 있는 것들은 소비가 있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 어플 통해서 점이 없는 날이 며칠인지를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AI 기능도 넣었는데 그 달에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대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꼈을 때 저축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저축률이 20%대로 너무 낮은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매달 이번 달은 저축률 50%로 시작하자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는데 매번 실패하더라고요. 매달마다 피부과나 여행처럼 돈을 쓰게 되는 이벤트들이 꼭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참고 안 하면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미 당장의 행복에 돈을 써버리는 습관이 들어버려서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습관을 방지하고자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의 따끔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끔씩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지출을 줄여서 50%를 맞출 생각하지 말고 소득을 늘려서 50%를 맞춰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투자 수익으로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부수입이 없지만 재투자를 하면서 점차 늘려가거나 다른 부수입을 만든다면 50%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만 매달 55만 원인데 줄일 생각은 없나요?
해지하고 차라리 S&P 500 같은 주식을 모으세요. 이런 조언도 많았는데 분명 수익률을 고려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아둔 돈을 보험금처럼 다치거나 아플 때 쓰는 게 아니라 집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 손대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정작 아플 때 목돈이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험금 관리를 하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입하고 나니까 그동안 냈던 돈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특히 제가 간호사라서 아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보험 리스트를 보면 정말 빼야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몰랐다면 이렇게 많이 가입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아니까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다 들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100만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이건 제가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아니고 코인을 사고 파는 프로그램인데 안정적이진 않지만 월에 3에서 4%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뒀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나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고 거의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욕심이 딱히 없어서 돈 관리도 잘하는 편이고 돈도 잘 모으는 편인데 저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대체로 잔소리를 듣거든요. 그래도 나름 2년 같이 살았고 서로 닮아가는지 남편이 요즘에는 피부과나 여행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가고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남편은 저의 단점을, 저는 남편의 장점을 서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후회합니다. 주식은 분산 투자가 정답이지만 부동산은 애매한 2주택자보다는 돈을 더 모아서 똘똘한 1주택자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실거주하는 이 집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다른 주택도 재개발이 진행 중인 빌라입니다. 차라리 참고 돈을 더 모아서 실거주 주택을 더 크게 좋은 곳에 매매를 했다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자본금인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은 없나요? 일단 저축을 열심히 해서 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모이게 되면 그 돈을 가만두질 못하겠더라고요. 더 열심히 모아서 똘똘한 1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좋은 투자처를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갓 1000명이 된 소형 채널의 수익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날에는 수익이 많았고 아닌 날에는 보통 이 정도네요.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부터인데 얼마 되지는 않아서 통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 가계부의 교통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 저축률 70% 등의 엄청나게 저축을 많이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가계부 영상 댓글을 봐도 정말 다들 저축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처럼 적당한 소비를 즐기며 살아가는 부부가 지나친 거소비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차별점이 영상을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아무튼 앞으로도 성장 부부만의 솔직한 돈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